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 세상의 소음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보세요. 하루 동안 분주했던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편안한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내쉬며 내 안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당신 곁에 작은 촛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빛은 흔들림 없이 조용히 당신의 곁을 지키며 말해줍니다.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오늘 우리는 탈무드의 지혜 속 10가지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려 합니다. 각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귀 기울여 보세요. 준비되셨다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떠나봅니다. 먼 옛날 번화한 도시의 상인 엘리야후. 그는 부유했지만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의 창고는 비단과 향신료로 가득했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집안에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엘리야후여, 내 진짜 보물은 강가의 다리 밑에 있느니라. 그 목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엘리야후는 그 꿈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는 가게를 하인에게 맡기고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다리 밑에서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해가 뜨고 지기를 반복하며 그는 계속해서 땅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이방인이여? 엘리야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들며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군요. 나도 꿈을 꾸었답니다. 부유한 상인 엘리야후의 부엌 아래에 보물이 있다는 꿈을요. 하지만 꿈은 꿈일 뿐이죠. 이 나이에 낯선 도시를 찾아가 남의 집 부엌을 뒤지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 그는 부엌 바닥에 돌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 아래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금과 보석이 가득했고 그 위에는 양피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내 집, 내 마음 속에 있느니라. 그때부터 엘리야후는 매일 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찾는 보물은 늘 가까이에 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스스로의 존재.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무언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다시 소중히 여겨주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작은 마을의 현명한 라비, 미리암. 그녀의 작은 집은 언제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눈물 가득한 청년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라비님, 제가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차를 한 잔 내어주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은 가문의 유산인 은잔을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그 잔은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결혼할 때 받은 것으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며 저에게 맡기셨는데 어떻게 제 손으로? 미리암은 조용히 일어나 깨진 잔의 조각들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가져온 조각들을 보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잔은 부서졌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일주일 후 청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미리암은 그에게 작은 보자기로 쌓인 물건을 건넸습니다. 조심스레 풀어보니 그것은 그 은잔이었습니다. 하지만 깨진 부분은 순금으로 메워져 있었고 그 금선은 마치 나무의 가지처럼 아름답게 퍼져 있었습니다. 라비님, 어떻게 이런 일이? 청년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킨측이라는 기술이란다. 일본에서 배운 것인데 깨진 그릇을 금으로 복원하는 방법이지. 이제 이 잔은 전보다 더 가치 있어졌단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잔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청년의 눈에서는 이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서진 것은 온전해질 수 있고 온전해진 것은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 삶의 상처도 금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실패와 아픔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밤 자신 안에 부서진 조각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금을 부어주세요. 당신의 상처는 더 깊은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들판의 농부 요셉.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들판을 살폈습니다. 그에게 땅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동반자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눈 덮인 밭 한켠에서 떨고 있는 작은 참새를 발견했습니다. 참새는 날개가 부러져 날 수 없었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조심스레 참새를 두 손으로 감싸며 생각했습니다. 이 조그만 생명도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는 참새를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상자를 만들어주고 부러진 날개를 나무 조각과 천으로 고정시켰습니다. 매일 곡식을 으깨 물에 개어 먹이고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봄이 오고 참새의 날개가 회복되었습니다. 요셉은 참새를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참새는 잠시 그의 손바닥에 머물다가 푸른 하늘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요셉은 그 작은 생명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모든 농부의 밭은 메말랐지만 요셉의 밭만이 푸르고 건강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고 어떤 이는 요셉이 마법을 부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더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백 마리의 참새들이 요셉의 밭에 찾아와 다른 지역에서 물고 온 씨앗을 떨어뜨렸고 그 씨앗들은 가뭄에도 잘 자라는 품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새들은 날개로 물을 담아와 조금씩 밭에 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오래전 그가 구했던 참새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것을. 작은 친절은 세월을 넘어 울려 퍼진다. 우리의 작은 선행도 언젠가는 큰 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어떤 파동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선한 행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헬이라는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탈무드를 연구하며 많은 지식을 쌓았고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하나 세웠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공부하지 못했어. 학생들에게 더 잘 가르쳐야 해. 부모님께 더 효도해야 해. 공동체에 더 기여해야 해. 그녀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해야 한다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친 그녀가 거울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울 속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라헬아, 너는 매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그런데 왜 너 자신에게는 그렇게 엄격하고 가혹하니? 라헬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너는 학생이 실수했을 때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위로하지. 그런데 왜 내가 실수했을 때는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니? 라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자신에게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그날부터 라헬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시간이 지날수록 라헬의 얼굴에서는 기쁨이 빛났고 그녀의 가르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그녀에게서 지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하랴. 내가 나를 위할 때 비로소 다른 이를 진정으로 위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도 따뜻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타인을 향한 사랑도 더 깊어집니다. 오늘 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지금의 나를 사랑해. 긴 여정을 마친 여행자 레아. 그녀는 평생을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산과 바다, 사막과 숲을 지나며 그녀는 무수한 이야기를 수집했고 자신의 영혼을 다듬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전설 속의 성스러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성벽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먼지 묻은 옷을 털었습니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하얀 수염의 문지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레아를 주의 깊게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여행자여, 이 성스러운 도시에 들어오기 위해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황금과 보석, 비단과 향료를 가져오지만 그런 것들은 이곳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레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부유하지 않았고 화려한 선물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가죽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담긴 이 두루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만난 사람들, 겪은 시련, 느낀 기쁨, 흘린 눈물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문지기는 공손히 두루마리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레아가 도시 안으로 들어서자 놀랍게도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당신의 유산이다.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한 것은 당신이 걸어온 길과 그 여정에서 배운 지혜이다. 비교와 후회를 내려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세요.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완벽한 여정입니다. 나는 잘 살아왔어. 내 이야기는 소중해. 젊은 학자 다니엘은 말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항상 과시하고 싶었고 모든 대화에서 늘 마지막 말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식은 인정했지만 그의 끝없는 수다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은 먼 마을에 사는 현자 시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몬은 깊은 지혜를 가졌지만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다니엘은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깊은 숲속 오두막에서 다니엘은 나무를 깎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시몬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지만 시몬은 계속 침묵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인내심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먼 길을 왔습니다. 시몬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물을 마시려면 먼저 컵을 비워야 하듯 지혜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한다. 내 안에 이미 가득 찬 말들이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자리를 맡고 있다. 그리고 시몬은 다니엘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상자를 열지 말고 완전한 침묵 속에서 지내보거라. 다니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주변의 소리, 바람의 속삭임, 자신의 심장 박동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거울만 있었고 그 아래에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너는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 다니엘은 그 후 말수가 적어졌지만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말은 은과 같고 침묵은 금과 같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지혜를 가져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진실을 듣습니다. 오늘 잠시 모든 소리를 끄고 침묵의 선물을 받아들여 보세요. 침묵 속에서 진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루살렘의 두 랍비, 힐렐과 샴마이는 항상 의견이 달랐습니다. 힐렐은 자비와 유연함을 강조했고 샴마이는 엄격함과 정확성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의 학파는 서로 끊임없이 논쟁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두 랍비에게 질문했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이 옳은 것입니까? 힐렐 랍비님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샴마이 랍비님의 가르침입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학생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가 모두 진실일 수 있습니까? 힐렐 랍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리란 동전과 같아서 양면이 있느니라. 내가 보는 면과 샴마이가 보는 면이 다를 뿐 그것은 같은 동전이다. 샴마이 랍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논쟁은 진리를 더 밝게 빛나게 한다. 서로의 차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한다. 그날 이후 두 학파는 여전히 논쟁했지만 그 논쟁은 서로를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름은 적이 아니라 선물이다. 다양한 시각이 모여 더 완전한 진리를 이룬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나의 진실과 너의 진실을 대립시킵니다. 하지만 가끔은 서로 다른 진실이 모두 옳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리의 바다는 다양한 강물을 받아들입니다. 랍비 수잔나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녀는 항상 현명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어떻게 하면 제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자신감이 넘쳐 교만해지고 때로는 너무 자신을 비하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수잔나 랍비는 작은 천 조각 2개를 꺼내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2개의 작은 주머니를 만든 후 하나는 젊은이의 오른쪽 주머니에 다른 하나는 왼쪽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나를 위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적혀 있다. 왼쪽 주머니에는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라고 적혀 있다. 젊은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랍비님, 이 상반된 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수잔나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자신감을 잃고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는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나를 위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렴. 그리고 내가 교만해져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려 할 때는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렴. 균형은 지혜의 시작이다. 자신의 중요성과 겸손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지혜의 길을 걷게 된다. 2 주머니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특별하면서도 보통입니다. 중요하면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영혼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브라함은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깊고 복잡했으며 많은 학생들이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벌써 많은 스승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 제 지식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6개월이면 충분할까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자의 컵에 차를 따르고 컵이 가득 차자 계속해서 더 부었습니다. 차는 넘쳐 테이블과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컵이 이미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차 따르기를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 컵과 같구나. 이미 너의 생각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더 가르칠 수 있겠느냐. 먼저 내 컵을 비워야 한다. 젊은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빈 그릇에서 시작된다. 아브라함은 미소 지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이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날 이후 젊은이는 자신의 화려한 옷을 벗고 가장 소박한 튜닉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장 겸손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신의 컵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고정관념들, 편견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배움은 비워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 빈 공간을 허용해 보세요. 그 빈 공간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수확의 계절, 랍비 이삭은 들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군요. 이삭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수확의 시기인데 당신은 왜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농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랍비님, 저는 2 종류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손자의 시대를 위한 것입니다. 호기심이 생긴 이삭은 더 물었습니다. 손자의 시대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농부는 작업을 멈추고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제가 심는 이 참나무 씨앗은 제 눈앞에서 열매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참나무가 다 자라는 데는 10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제 손자의 손자는 이 나무 아래에서 쉴 것입니다. 이삭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보지 못할 미래를 위해 심고 있군요.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그늘은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심은 것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빚을 진 것처럼 저는 미래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날 2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당장의 열매를 위해 심는 것, 또 하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 심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살되 내일을 위해 심으라. 우리는 모두 두 세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필요와 미래의 약속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당장 거둘 수 있는 것만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미래를 위한 것도 있나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는 것, 그것이 희망의 씨앗입니다. 이제 10가지 지혜를 가슴에 새겨봅니다. 지금을 소중히 하세요. 상처를 치유하세요. 친절의 씨앗을 심으세요.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세요. 침묵의 가치를 알아보세요. 다양한 진실을 존중하세요. 균형을 찾으세요. 빈 그릇이 되어보세요. 미래를 위해 심으세요. 지혜를 향한 첫걸음은 영혼을 향한 발걸음이다. 이제 고요한 바닷가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별빛이 가득한 밤, 부드러운 파도가 당신을 감쌉니다. 각각의 파도는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을 속삭입니다. 날은 짧지만 할 일은 많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탈무드의 현자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구원할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오늘 밤 당신이 구원해야 할 그 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후회를 내려놓으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그저 이 순간 여기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나는 충분합니다. 내 삶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나는 나의 여정을 신뢰합니다. 내 안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미소 지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별을 보려면 어둠이 필요하다. 지금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면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보세요. 그 빛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만나요.